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갈하고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간단하게 아시아 경제가 왜 쓸데없이 일본 적자를 계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후 도착한 거액의 계산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의 근본인 즉슨 41조 원을 손실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뭐 32조다, 36조다 이랬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제 내가 어제 42조래. 40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패럴림픽하고 남은 시설들 관리해야 될 거 추가하면 네.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서 네. 지금 도쿄 시민 한 명당 108만 원 수준으로 돈을 내야 할 판이다. 근데 이게 그 40조를 전체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그 올림픽 유치 이후에 쓴 비용 거기에 대한 적자가 다 해갖고 4조 엔인데 우리로 40조 좀 넘는데 41조, 네. 이 중에 이제 도쿄도가 부담해야 될 게 1조 4,500억이래요. 500억 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 따져놓고 보면. 네? 얼마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40조를 떠안을 줄 알았는데 예? 도쿄도가 10조만 떠안으면 10조만. 되잖아. 15조만 떠안으면 되잖아. 도쿄 시민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부채가 3분의 1로 준 거기 때문에 도쿄 시민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되나요? 그럼 네. 이 1년 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올림픽을 직접 유치도 해봤고 네. 그 와중에 외국 사람도 보고 좋은 경기도 보고 외국 금메달도 사람도 그렇게 보는 많이 거야? 따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3배로 늘고 3.4배. 온갖 못 겪어볼 평생 못 겪어볼 경험을 다 겪었는데 아베 지지율도 28%까지 깎아. 이러한 버라이어티한 상황에서도 빚은 3분의 1만 탕감하면 돼. 그러니까 40조를 다 앵겼어 봐. 원래 이게 이제 두당 1,100만 원 정도거든요. 108만 원. 108만 원. 108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다 뒤집어 씌웠으면 한 350만 원씩 지금 안아야 되는데 어머, 우리 300만 원을 까준 거야 일본 정부가. 얼마나 다행이야. 어머, 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뭐 저편 올림픽 했어? 도쿄 도쿄 올림픽 올림픽.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도쿄 시민들이 이거를 감안을 해야지. 그 다른 데는 뭔 죄야? 응? 국가가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 다 적자인데. 아니 그거는 애초에 지들이 유치한다 그래갖고 들인 비용이고 그건 도쿄가 들인 비용 아니고 네. 도쿄는 이제 경기장 건설하고 뭐 주변 관리하면서 이제 니네들 쓴 게 이 정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만 물린 거지. 네. 네.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나머지 이제 이 돈 안에서 사실은 이 15조 원 안에서 모든 실무 경비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걸 해먹은 거지. 영업비로 뭐로 뭐 광고비로 뇌물로 뭐 이런 거 다 헤쳐먹은 거야. 아이고. 그리고 실무적인 경비만 도쿄한테 다 떠넘긴 거지. 그러니까 도쿄는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탕감이 안 되는 돈인 거야. 근데 정부가 진 거 저거 아마 못 들여다보는 돈일 겁니다. 거기 뭐 올림픽위원회 사람들 한 달에 3천만 원씩 인건비 준 거부터 시작해갖고 걔네들 해외 댕긴 경비, 사마라치한테 선물 사주고 찔러주고 차 해주고 다 사마란치? 죄송합니다. 바흐. 바흐한테. 어머 네. 옛날 사람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세울 하던 오래됐는데. 할아버지잖아요. 이런 네. 비용들을 이제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쿄는 나중에 그 비용을 까면 영수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30조는 영수증이 없는 돈이에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딱 25조 해먹은 거야. 25조. 25조. 대단하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정말.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 도쿄- 뭐 여러분 우리도 뭐 일본 그렇게 해먹다니 이게 아니 우린 대통령 해먹었어 MB가. MB가 몇 조를 헤쳐먹었는지 몰라. 40조 정도 헤쳐먹었단 말이 있고 그게 그 다 이제 올림픽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헤쳐먹었대? 그 새끼. 네. 땅 파갖고 그만큼은 헤쳐먹었는데 그렇죠. 예. 땅으로 22조 먼저 해먹고. 그거는 이제 공사비로 해갖고 동지상고 애들이랑 이렇게 공사비로 나눠 먹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 공사를 하면서 그 낙동강 수계에 있는 개발 가능한 쪽에 땅들을 이명박 일가가 사들인 게 이야.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40조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8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거 도로 털어야 되는데. 진짜 그거 다 진짜 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무관중 때문이 또 아닙니다. 보면은 무관중 정책으로 사라진 900억엔 9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1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 못 한다니까. 아니 그 폐막식이 1,600억짜리 폐막식이면 차라리 나한테 주면 160억이면 그거 치르고 50억 남길 것 같아 진짜로. 그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진짜로. 송 작가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도 그거보단 적게 들었을 거예요. 예. 야 진짜 최소한 그 배우들이나 연출가나 이런 것들 소품을 안 쓰려고 생각을 했으면 야. 그거 좀 그 비주얼이라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아 이쁘다라는 생각에 뭐 긴장을 풀리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시종일관 공포 괴기 엽기로 일관하면서 각설이. 아니 도대체 세트라고는 가운데다 나무로 만든 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재단을 왜 만드는 거야? 필요도 없겠더만. 그 공마단 데려다가 이 저글링 하면서 저 공들이 빛이 나고 있어요. 저게 모여갖고 하나의 원을 하나도 모르겠더라. 빛이 나는지 원이 생기는지. 네. 오직 하면 해설을 해줘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아는 거지. 지금 얘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해설하는 것도 송승환 씨가 저는 KBS 하는 거 봤는데 그때 막 해설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아야 할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젠 다 따라잡아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해설할 게 없는 거야.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어. 송승환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사실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던 세대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저 거지 같은 폐회식을 송승환님께서 그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분 말은 너무 품위 있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거지같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시각이 높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아이씨, 높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BTS라도 불러서 한번 공연이라도 한번 하든가. 어디 씨 엔카 가수 목욕 가운 입혀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마카레나를 추냐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산서를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1인당 이 빚을 그렇지. 떠안아야 돼 이 얘기 할 겁니다. 네. 아유 왜 그래도 고이케 유리코 여사는 본인이 전 세계에 이렇게 얼굴이 나왔으니까 그분은 억울하지 않으실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제 다시 조세 저항 또는 도쿄 안에서의 반자민당 정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로 고이케가 차기 유력한 또 정치 뭐 총리까지 안 되겠습니다만 정치 후보로 이제 나설 수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뭐 그림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도쿄가 확진자 증가율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일본 전역에서 이제 15,000명이 넘어섰잖아요. 네, 넘어갔습니다. 도쿄 안에서만 5,000명 넘어섰고 10,000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검사도 안 됩니다. 정신 없어가지고. 그러면 수도가 지금 완전히 코로나에 마비가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서울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우 없죠. 이거 상상도 하기 상상 힘든 힘들죠. 결과거든요. 근데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몰아왔어요. 지금 빚내기 할 때가 아닌 거야. 일본이란 국가 자체의 전망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빚내기밖에 아무도 안 해요. 사회 일각에서. 맞아요. 일본도 그 얘기밖에 아닙니다. 마치 그렇죠. 빚만 털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도 패럴림픽은 남아 있고요. 그게 끝나야 진정의 올림픽이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올 경제적인 쇼크를 과연 일본이 어떻게 극복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시네요. 네. 네. 예, 결국은 걱정입니다. 네. 예.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정화수 뜨고 그거 기도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일본이 잘못된다 그래서 뭐 내가 돈 벌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예. 그냥 걱정? 지금처럼 걱정만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걱정? 네,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일본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이제 뭐 소부장 이런 것들 안에서 일부 수입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수출 시장이 그냥 한국에 똑 떨어지게 되는 사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일본 산업의 붕괴 도미노 어떠한 방식으로 맞을 것인가 또 돈을 추가로 찍어내서 뿌릴 건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낼 건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얘네들이 이 부분을 대외적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일종의 그 무리한 이 한국에 대한 도발, 특히 독도 주변에 대한 해양 아직까지 지들이 이제 그 해군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해양 주권 침탈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독도 관련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첫째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올림픽 기간 중에 얘네들이 법안화를 입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저준위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출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폐 원자로 이제 그냥 후쿠시마 부품이겠지. 네. 폐원자로의 증발기를 비롯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 쓰레기들과 저준위 쓰레기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쳤단 말이에요. 수출입 법안을.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캐나다가 전 총리 앞세워가지고 나갔잖아요. 일본산 그 핵폐기물을 받겠다고 했는데, 근데 일본에 의한 핵폐기물 해외 반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는 일본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심 위반돼 있는 거랑 핵폐기물 문제, 코로나 문제는 폐기물. 근데 일본 애들이 핵 폐기물 걱정을 하나? 걔들은 일본 애들은 안.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 양이 역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저만한 물량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해외로 나간 적도 없거든요. 저것들이 곱게 갔다가 카나다 산간에 갖다 파묻으면 좋은데 가다가 바다에 훅 던지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 참. 그리고 저걸 통해 갖고 지금에 있는 후쿠시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위험한 폐기물들 같은 것들은 그럼 나 방류 안 하고 매립 조건으로 수출할게라는 방식으로 해외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죠. 머리를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뭐냐면 이 기사에 보면은 일본 정부는 외환법의 수출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늘 그 평화헌법 바꾼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고치면 반발이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개정안을 고쳐갖고 이상한 방식으로 법안을 비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 인정을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외 파병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침 개정입니다. 법을 네. 바꾸는 게 아니라 지침을 개정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아이고. 일본의 이와 같은 야욕들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혐한 운동 그리고 독도 도발 방사능 무단 폐기로 인한 해양 오염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일본에 대한 일종의 뭐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한테는 허튼 짓을 못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함부로 하지 마. 추장군 잘하는 것처럼 미리 다 터트려야 돼, 공개적으로. 미리 얘기하기. 미리 근데 얘기하게. 저는 조만간에 국소적으로라도 무력 충돌이 한 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랑 예. 독도에서 그렇죠. 독도 주변 헐. 해역에서 네, 우리랑 영해를 맞대고 있는 해역 안에서 그럼 어떠한 발라버려, 형태는- 씨. 그러니까 확 발라버려.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발라버리는 모습을 우리 진짜. 정부가 들어와, 보여줘야 들어와, 되지 들어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